한국 정부의 2주 자가격리 면제 조치에는 형제 방문은 안 되지만 미국 시민권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규제 조치가 내일부터는 전면 해제됩니다. 한인업소들은 보다 더 철저한 방역 조치 준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중에도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인종혐오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흑인 남성 용의자 3명을 수배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는 이번 주 내내 90도를 웃도는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네, 오늘부터 시작된 폭염은 이번 주 내내 계속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는 돼야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주 한인들이 강력히 요구했던 2주 자가격리 면제 조치. 한국 정부는 마침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민권자인 한인도 포함됩니다. 신청서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먼저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확대하는 개편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도 2주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직계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번에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국내에 직계가족이 계신 분들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해서 물론 이제 백신 접종 증명서 같이 저희가 확인하고 격리 면제서를 발급해 드리게 됩니다. 직계가족 면제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나 자녀를 방문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형제나 자매를 방문할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의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그리고 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입니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이번 조치가 실시되는 다음 달 1일부터 격리 면제 신청을 접수할 방침입니다. 면제 신청서와 함께 백신 접종 카드와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접종 완료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증 그리고 만약에 이 백신 접종증이 위조인 경우에 또 국내에 또 방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처벌을 감수한다는 서약서도 제출하게 됩니다. 또 이전처럼 사업상과 학술 공익적 목적 그리고 인도적 목적의 방문도 격리 면제를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발표된 이후 LA 총영사관에는 문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항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둘러 발표한 탓에 해외 공관들이 미처 대비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재령 기자입니다.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2주 자가격리 면제 방침이 전해진 첫 월요일, LA 총영사관에는 아침부터 한인들의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전화 문의는 물론 직접 영사관을 찾은 한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볼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매우 기대가 컸습니다. 지금 그걸 알아보려고 확실하게 여기 온 겁니다.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등 항공사들에도 하루 종일 문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이 면제 조치 이후 한국행 항공편을 알아보기 위한 궁금증이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그 격리가 문제가 있어요. 확인을 어떻게 하나 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왔어요. 한국 정부의 전격 발표에 미주 공관들은 아직은 준비가 미흡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 외에 구체적인 지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저희가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차질 없이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제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사전에 판단해야 할 애매한 현실을 아직은 검토하지 못한 겁니다.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기 힘든 경우
또 미국을 방문해 백신 접종을 받은 경우, 그리고 자녀가 한국에 국적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아직 내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면제 조치야 반갑지만 세부 시행 규칙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코로나 규제 조치도 전면 해제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방역 비상사태는 당분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인업소들은 방역은 더 철저히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삼 기자가 LA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내의 한 택배업소입니다. 백신 2차 접종까지 끝낸 고객들만 업소에 들어올 수 있다는 문구가 이미 내걸렸습니다. 내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코로나 방역 규제가 해제되지만 많은 한인 업주들은 여전히 방역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백신을 아직 맞지 않은 주민들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아직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다 더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업소는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방역 지침을 준수할 거고, 오셔서 저희는 그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일부 업체들은 아크릴 칸막이를 그대로 두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권고할 방침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방역 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그 준비한 것도 그대로 두고, 버스에 그 세정제도 두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마스크도 쓰고 하면서 마스크 착용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업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만 조심해서 이 행동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은 사람들도 역시 조심해야죠. 근데 안 맞은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자기네가 알아서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방역 제한은 해제되지만 오히려 철저한 방역은 더욱 필요하다는 게 한인 업소들의 판단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미 전국의 코로나 확진 비율이 2%대로 크게 내려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3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 1월 초의 경우 중부 지역 일부지의 확진 비율은 무려 40%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감염 비율이 크게 내려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확진 비율이 2%대를 유지하더라도 요양원이나 수용시설 등은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네, 백신 접종률이 크게 올라간 영국과 미국.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은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의 안서연 기자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1일로 잡아놨던 규제 완화 날짜를 다음 달 19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델타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자 봉쇄 해제 일정을 한 달 가까이 미루기로 한 겁니다. I'm confident that we will not need more than 4 weeks and we won't need to go beyond July the 19th. 영국은 지난 3월부터 4단계에 걸쳐 봉쇄 조치를 서서히 완화해 왔습니다. 오는 21일부터는 나이트클럽 운영을 재개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면 해제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9일부터 엿새 연속으로 7,00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현재 영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90% 이상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신 접종을 앞세워 정상화를 재촉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스콧 고틀리브 전 미 식품의약국 FDA 국장은 미국에서 인도발 변이가 코로나19 감염자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2주마다 2배로 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지배적인 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델타 변이는 영국발 변이 알파보다도 전염성이 60% 정도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BS 안서연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인종혐오 범죄로 추정되는 무차별 폭행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용의자들은 흑인 남성 3명입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아파트와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LA 한인타운 오가와 세라노길 선상. 30대 한인 남성이 또다시 인종혐오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정모 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느닷없이 흑인 남성 3명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인도에서 마주친 흑인 3명이 아시안 비하 발언을 쏟아붓고는 정 씨의 목 부분을 뒤에서 가격한 겁니다. 목 쪽? 머리 쪽? 사격이 들어오더니 그때 제가 쓰러져가지고 그때부터 막 에이시안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막 당했어요. 정 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어금니까지 깨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눈썹 쪽이 째지고 코 골절되고 어금니가 좀 깨지고. 경찰은 이 폭행 사건을 인종혐오 범죄로 판단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불안하죠. 그거는 항상 자고 살피고 밤에는 차 타고 다니든가 안 나오죠. 하지만 용의자들을 체포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So it looks like there's a total of 3 suspects, male blacks, assaulted the victim. It is treated as a hate crime. LA 한인회는 아시안 인종혐오 범죄인 정 씨 폭행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경찰국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90도를 웃도는 폭염의 날씨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이번 주 내내 발령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쯤 돼야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이번 주 남가주 일대에 폭염이 강타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밸리와 LA 다운타운 등 100도에 육박하는 폭염으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염과 함께 건조한 날씨가 예보되면서 산불 위험과 정전사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과 해안가는 내일 아침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LA 지역은 이번 주 100도에 육박하는 날씨를 보이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70도 후반대 날씨로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더구나 폭염주의보가 오는 금요일 밤까지 내려진 밸리와 산간 지역은 정전 사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밸리와 해안가는 오늘 밤부터 바람까지 불면서 기온이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때 마스크 착용을 피하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팜데절트 남쪽 지역에서 발생한 산타로사 산불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폭염과 험악한 지형에 소방국은 산불 진화 작업에 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최소한 400에이크 이상을 모두 태운 산타로사 산불은 진화율이 1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소방국은 피니언 크레스트 일대에 강제 대피령을 발령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방국은 폭염의 날씨 속에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이른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G7 정상회담에 이어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 대통령. 나토는 공동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국제 질서에 구조적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인 승리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먼저 나토와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였습니다. I want to make it clear. NATO is critically important for U.S. interest in and of itself. If there weren't one, we'd have to invent one.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 동맹에 대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며 나토 무용론까지 제기하면서 생겼던 균열을 복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는 나토가 공동 대응해야 할 대상으로 러시아 외에 중국을 추가했습니다. 미국이 나토에 돌아왔으니 대중국 공동전선을 강화하자는 건데 나토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국제 질서에 대한 구조적 도전이라고 지목하면서 공동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We need to address such challenges together as an alliance, and that we need to engage with China to defend our security interests. 나토는 북한에 대해서도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대미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토가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을 처음으로 공식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전방위 공동전선 구축을 추진해온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G7 정상들은 폐막 성명에서 중국을 대놓고 압박했습니다.
중국에게 예민한 신장 인권 문제와 홍콩 그리고 대만 문제까지 직접 거론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원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G7 마지막 공동성명엔 중국 신장 주민의 인권을 지키고 홍콩의 자유를 보존하며 타이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나같이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들로 G7 정상회의 폐막 성명에서 이렇게 중국을 정면 비판한 건 처음입니다. G7 explicitly agreed to call out human rights abuses in Xinjiang and in Hong Kong. Explicitly. 앞서 G7 정상들은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1대1로에 대응해 더 나은 세계 재건이라는 새로운 국제 파트너십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인권, 경제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중국을 압박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7 폐막 후 열리는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전략 개념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험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나토가 군사전략 대상에 중국까지 포함하기로 한 겁니다. 중국은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을 통해 내정 간섭과 명예훼손, 이익 침해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중국이 최강국이 되는 일은 절대 없다고 했던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와는 달리 동맹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만큼 국제사회와 함께 전방위적 중국 압박에 나섰던 분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G7 정상들의 모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원인을 두고 또다시 한일 간에는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약식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이런 입씨름만 오갔습니다. 유승재 특파원이 도쿄에서 보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SNS를 통해 스가 일본 총리와의 첫 만남에 대해 소감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도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당초 일본 측과 실무선에서는 G7 기간에 약식 정상회담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일본 측이 끝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국의 동해 영토 수호 훈련, 이른바 독도 방어 훈련을 핑계로 삼았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そのような事実は全くありません。このような事実に反するのみならず一方的な発信は極めて遺憾であり、直ちに韓国側に抗議を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 스가 일본 총리는 귀국길에 오르기 전 일본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 회담 개최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양국 현안을 정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는 한 한국과의 대화에서 얻을 게 없다는 입장인데 문 대통령의 다음 달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감염 확진자 수보다 통제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영국의 확진자 수는 7,0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10명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전체 인구의 61.8%가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6만 명을 넘던 하루 확진자가 2,500명까지 줄었는데 최근 하루 확진자가 7,500명까지 급증했습니다. 원인은 델타, 즉 인도 변이였습니다. 새로운 감염자의 90% 이상이 해당했고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은 60%, 중증 위험도는 2.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은 마스크 벗는 시점을 연기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영국을 변이 유행 국가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접종을 마친 사람이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면 자가격리를 면제받는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백신도 지금 안전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80% 이상이면은 솔직히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역 당국은요, 변이 발생 국가가 134개다. 유행 여부로 따지면 문을 못 연다. 그러니 각 나라가 변이 통제를 얼마나 잘하느냐를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국은 하루 7,000명 넘게 확진자 나와도
하루 사망자는 계속 한 자릿수입니다. 인도 변이가 잘 통제되고 있다. 그래서 괜찮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도 변이 감염자 3만 3천 명 분석 결과 66%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사망자 42명 중 30명, 71%는 백신을 맞지 않거나 한 번만 접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 접종률 23%에 불과합니다. 국내 접종률이 적어도 50% 될 때까지 자가격리 면제에 신중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관련 출입국 사항을 매주 모니터링하는 만큼 영국과 인도발 입국자의 자가격리 면제를 유지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3D, 즉 입체 프린트기를 활용해 우주선 발사체를 만드는 기술. 미국에 이어 한국 연구진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소형 발사체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정부희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파란 불꽃이 뿜어져 나옵니다. 발사체의 심장격인 엔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연소기입니다. 10초간 시험이지만 추진력과 연료 주입, 냉각 시스템 등 주요 기능이 모두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험 여건만 갖춰주면 10초가 아니라 20초, 30초, 아까 말씀하신 500초까지도 갈 수 있다. 그을음이 거의 없는 메탄을 연료로 사용해 로켓의 재사용도 가능하다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연소기는 복잡한 구조의 부품을 찍어내듯 제작하는 3D 프린팅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수백 개의 부품을 단 4개로 줄여서 비용을 3분의 1로 감축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계로 가공한 그 인젝터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 연소기에는 18개가 꼽히는데요. 그런데 3D 프린팅은 그걸 갖다가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로켓랩 같은 업체는 이미 3D 프린터로 제작한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통신이나 사진 촬영, 환경 감시용 소형 상업 위성들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이런 소형 위성들이 지금의 3배가 넘는 13,000기 정도 발사될 걸로 전망됩니다. 그만큼 소형 발사체 수요도 급증할 텐데 우리나라는 2029년에 위성을 실은 소형 발사체를 우주 궤도로 쏘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역시 한국 정부는 해외 한인들의 생활 실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는 조치 반갑습니다. 하지만 시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영사관을 반드시 방문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타주의 한인들은 비행기를 타고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해외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을 담당하는 외교부 담당자나 현지 공관들, 이제는 제발 한국 정책 담당자들에게 공부 좀 하라고 전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정책은 불만만 더 커지게 만들 뿐입니다. 이 모습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